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마음이 무르익는 낭독의 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낭독자 무르입니다. 오늘은 한산도에서의 깊은 밤을 지나 1594년 가보년의 기록을 읽어보려 합니다. 전쟁은 멈춘 듯 이어지고 장군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적군만이 아니었습니다. 명나라와 일본의 지루한 협상 탓에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 그리고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쓰러져가는 병사들을 보며 삼켜야 했던 울분이 일기 곳곳에 서려 있습니다. 전쟁터의 함성보다 더 처절했던 고된 인내의 시간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그럼 무르익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책장을 넘겨봅니다. 가보년 1월 초 1일,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한 살을 더하게 되니 난리 중에도 다행한 일이다. 저녁나절에 군사훈련과 전쟁 준비하는 일로 본영으로 돌아오는데 비가 그치지 않았다. 사과 신씨에게 문안하였다. 2일, 나라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사과 신을 청하여 같이 이야기했다. 첨지 배경남도 왔다. 3일,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해질 무렵에 관사로 돌아와서 조카들과 이야기했다. 4일,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고 공문을 써 보냈다. 저녁에 사과 신, 첨지 배와 같이 이야기를 했다. 남홍점이 본영에 이르렀기에 그 가족이 달아나 숨어 지냈는지를 물었다. 5일, 사과 신이 와서 이야기했다. 6일, 동원에 나가 남평의 도병방을 처형했다. 저녁 내내 공문을 보며 공문을 써서 내려주었다. 7일, 동원에 앉아 공문을 보고 공문을 적어보냈다. 저녁에 남의 길이 들어와서 마주 앉아 이야기했다. 밤이 깊어서야 헤어졌다. 8일, 동원방에 앉아서 배첨지, 남의 길과 종일 이야기했다. 저녁 나절에 공문을 보았으며 남원의 도병방을 처형했다. 10일, 아침에 남의 길을 맞이하여 이야기하다가 피난하던 때의 일과 그때 길바닥에서 고생하던 상황을 죄다 들으니 개탄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다. 11일, 아침에 어머니를 보려고 배를 타고 바람 따라 바로 곰내에 대었다. 남의 길 윤사행, 조카 분이 함께 가서 어머니 앞에 가서 뵈니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며 일어나지 않으셨다. 화가 나서 소리내는 바람에 놀라 깨어 일어나셨다. 기력은 약하고 숨이 금방 넘어갈 듯 깔딱거려 죽을 때가 가까워진 것 같아 감추는 눈물이 절로 내렸다. 말씀하시는 데에는 착오가 없으셨다. 적을 토벌하는 일이 급하여 오래 머물 수가 없었다. 이날 저녁에 손수약의 아내가 죽었다는 부음을 들었다. 12일, 아침 식사를 한 뒤에 어머니께 하직을 고하니 잘 가거라. 부디 나라의 치욕을 크게 씻어야 한다고 2번, 3번 타이르시며 조금도 떠나는 뜻이 싫어 단식하지 않으셨다. 선창에 돌아오니 몸이 좀 불편한 것 같다. 바로 뒷방으로 들어갔다. 13일, 몸이 너무 불편하여 자리에 누워서 땀을 내었다. 종, 팽수, 평새 등이 와서 봤다. 14일, 아침에 조카 뇌의 편지를 보니 아산의 산소에 설날 제사를 지낼 적에 군호로 불러 모은 무리가 무려 200여 명이 산을 애워싸고 음식을 달라고 오르내렸다고 하니 놀랍고도 놀랍다. 저녁 나절에
동원에 나가 장계를 봉함하고 또 승장의능에게 천민의 신분을 면해준다는 공문을 봉하여 올렸다. 15일 이른 아침에 남의 길과 조카들과 함께 있다가 동원으로 나갔다. 남의 길은 영광으로 가고자 했다. 종 진을 찾아내는 공문을 만들었다. 동궁의 명령이 있었는데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적을 토벌하라는 것이었다. 16일 아침에 남의 길을 불러와서 잔치를 벌려 작별했다. 나도 몹시 취했다. 저녁나절에 동원에 나갔다. 황득중이 들어왔다. 소문에 문학 유몽인이 암행어사로 흥양현에 들어왔다고 한다. 잡문서가 그의 손에 들어갔다고 했다. 저물 무렵 방답과 배첨지가 와서 이야기했다. 17일 이른 아침에 배에 올라 아우 여필과 여러 조카와 아들 등을 배웅했다. 다만 조카 분과 아들 우를 배로 데리고 떠났다. 오늘 장계를 띄워보냈다. 오후 4시쯤에 와두에 이르니 역풍에 물이 빠져 배를 운행할 수 없었다. 닻을 내리고 잠시 쉬었다가 오후 6시쯤에 다시 닻을 올려 노량에 이르렀다. 여도만호, 순천의 이함, 우후도 와서 잤다. 18일 새벽에 떠날 때는 역풍이 세게 일었다. 창신도에 이르니 바람이 순하게 불어 돛을 올려 사량에 이르니까 바람이 도로 거슬러 세게 불었다. 다만 사량만호 이여염과 수사의 군관 전윤이 와서 봤다. 전이 말하기를 수군을 거창으로 붙잡아 왔다고 하며 원수가 중간에서 해치려 한다고 했다. 우습다. 옛부터 공을 시기하는 것이 이 같은 것이니 무엇을 한탄하랴. 19일 아침에 출항하여 당포 바깥바다에 이르러 바람을 따라 돛을 반쯤만 올려도 순식간에 한산도에 도착했다. 활터 정자에 올라앉아 여러 장수와 더불어 이야기했다. 저녁에 경상우수사 원균이 왔다. 소비포곤관 이영남에게서 영남의 여러 배의 사부 및 격군이 거의 다 굶어 죽겠다는 말을 들으니 참혹하여 차마 들을 수가 없었다. 수사 원균, 공연수, 이극성이 곁눈질 해뒀던 여자를 몽땅 몰래 관계했다고 한다. 20일 추위가 살을 도려내는 듯하여 여러 배에서 옷 없는 사람들이 거북이처럼 뭉클이고 추위에 떠는 소리는 차마 듣지를 못하겠다. 군량미조차 오지를 않으니 더욱 민망스럽다. 나간 군수 우수사 우후가 와서 보았다. 저녁나절에 소비포관관 웅천현감, 진해현감도 왔다. 진해는 명령을 거부하여 머뭇거리며 오지 않았으므로 죄주려고 했다. 그래서 만나진 않았다. 바람기가 자는 듯 했으나 순천이 들어올 것이 염려되었다. 병들어 죽은 자들을 거두어 장사 지낼 차사원으로 녹도만호를 정하여 보냈다. 21일 아침에 본영의 격군 742명에게 술을 먹였다. 광양현감이 들어왔다. 저녁에 녹도만호가 와서 보고하는데 병들어 죽은 시체가 214명을 거두어서 묻었다고 한다. 사로잡혔다가 도망쳐 나온 2명이 경상우수사 원균의 진영에서 와서 여러 가지를 상세히 말하긴 했으나 믿을 수가 없다. 22일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도 없다. 활터 정자에 올라앉아 진해 현감으로 하여금 교서의 숙배례를 행하게 했다. 활을 종일 쏘았다. 23일 나간 군수가 아뢰고 나갔다. 흥양의 전선 2척이 들어왔다. 최천보, 류황, 류충신, 정량 등이 들어왔다. 저녁나절에 순천부사가 들어왔다. 24일 아침에 산역하는 일로
자귀장이 41명을 송덕일이 거느리고 갔다. 영남우수사 원균이 군관을 보내어 보고하기를 경상좌도에 있는 외적 300여 명을 목베어 죽였다고 한다. 정말 기쁜 일이다. 평의지가 지금 웅천에 있다고 하는데 밝혀지지는 않았다. 류황을 불러서 암행어사가 붙잡아간 것을 물었더니 문서가 멋대로 꾸며졌다고 하였다. 놀랍다. 또 격군의 일을 들으니 고을 아전들의 간악한 짓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전령을 내려 모집한 의병 144명을 붙잡아 오라고 하고 또 현감에게 독촉하여 전령을 보내게 했다. 25일 송두남, 이상록 등이 새로 만든 배를 돌아오게 하려고 사부와 격군 132명을 거느리고 갔다. 아침에 우수사 우후가 와서 여기서 같이 아침밥을 먹고서 저녁 나절까지 활을 쏘았다. 우수사가 여도만호와 활쏘기 시합을 했는데 여도만호가 7푼을 이겼다. 나는 활을 10순을 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20순을 쏘았다. 저녁에 종 허산이 술병을 훔치다가 붙잡혔기에 곤장을 쳤다. 26일 아침에 활터 정자로 올라가 활 10순을 쏘았다. 순천부사가 기일을 어긴 죄를 논했다. 오후에 사로잡혔다가 도망해온 진주 여자 1명, 고성 여자 1명, 서울 사람 2명을 데려왔다. 서울 사람은 정창현, 김명원의 종이라고 했다. 또 외놈 하나가 스스로 와서 항복하였다고 와서 보고했다. 27일 새벽에 배 만들 목재를 끌어올 일로 우후가 나갔다. 새벽에 변유헌과 이경복이 들어왔다고 보고했다. 아침엔 충청수사의 답장이 왔다. 어머니의 편지와 아우 여필의 편지가 왔는데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고 했다. 다행이다. 다만 동문 밖 해운대 옆에 횃불 든 강도가 들었고 미평에 횃불 든 강도들이 나타났다고 한다. 놀랍고도 놀랄 일이다. 저녁 나절에 미조항 첨사, 순천부사가 같이 왔다. 솥장과 그 밖에 공문을 써 보냈다. 스스로 항복해온 외놈을 잡아왔기에 문초했다. 수사 원균의 군관 양밀이 제주 판관의 편지와 마장, 해산물, 귤, 유자를 가지고 왔다. 즉시 어머니께 보냈다. 저녁에 녹도의 복병한 곳에 외적 5명이 마구 함부로 다니면서 포를 쏠 적에 한 놈을 쏘아 목을 베고 나머지는 화살을 맞고는 도망을 가버렸다. 저물 무렵에 소비포가 왔다. 우후의 배가 제목을 싣고 왔다. 28일 아침에 우후가 와서 봤다. 종사관에게 낱낱이 공문을 조회하여 써서 강진 영리에게 주어 보냈다. 저녁 나절에 원식이 서울로 올라간다고 왔기에 술을 먹여서 보냈다. 아침에 경상 우후가 보고하기를 명나라 제독 유정이 군사를 돌려 이달 25, 26일 사이에 올라간다고 하며 또 위무사 홍문교리 권협이 도내를 순시한 뒤에 수군영으로 온다고 하며 또 화적 이산겸 등을 잡아다 가두고 아산, 온양 등지에서 함부로 다니는 도적대 90여 명을 잡아서 목을 베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코장 김덕령이 근일 중에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저물 무렵에 비가 오더니 밤새도록 내려 쓸쓸했다. 전선을 만들기 시작했다. 29일 새벽에 각 배들이 아무 탈 없다고 한다. 몸이 불편하여 저녁에 누워서 신음했다.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거세어 배를 안정하게 메어둘 수가 없으니 마음이 몹시도 괴롭다. 미조항 첨사가 배를 꾸밀 일로 돌아갔다. 30일 저녁 나절에는 개이고
바람도 조금 잠잠했다. 순천부사 및 우수사 우후, 강진 현감이 왔다. 미주왕 첨사가 와서 아뢰고 돌아갔다. 그래서 평산포의 도망군 3명을 잡아와서 그 편에 딸려보냈다. 나는 몸이 몹시 불편하여 종일 땀을 흘렸다. 군관과 여러 장수들은 활을 쏘았다. 가보년 2월 초 1일 느지막이 활터 정자로 올라가 공문을 보고 공문을 써 보냈다. 청주의 겸사복 이상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다. 그 내용에 경상감사 한효순의 장계에 좌도의 적들이 모여서 거제로 들어가서 앞으로 전라 땅으로 침범하려 하니 경은 삼도의 수군을 합하여 적을 섬멸하라는 것이었다. 오후에 우수사위 우후를 불러 활을 쏘았다. 초저녁에 사도첨사가 전선 3척을 거느리고 진에 이르렀다. 이경복, 노윤발, 윤백년 등이 도망군을 싣고 무트로 옮겨가는 배 8척을 붙잡아왔다. 저녁에 가랑비가 내리더니 얼마 안 가 그쳤다. 초 2일 아침에 도망군을 실어내던 사람들의 죄를 처벌했다. 사도첨사가 와서 전하기를 나간이 파면됐다고 한다. 느지막이 활터 정자로 올라갔다. 동궁에게 올린 달본의 회답이 내려왔다. 각 관포에 공문을 써 보냈다. 활 10순을 쏘았다. 바람이 잔잔하지 못했다. 사도첨사가 기한에 미치지 않았으므로 허물을 따졌다. 초 3일 새벽 꿈에 눈 하나가 먼 말을 보았다. 무슨 조짐인지 모르겠다. 식사를 한 뒤에 활터 정자에 올라서 활을 쏘았다. 광풍이 세게 일었다. 우 조방장이 왔는데 역적들의 소식을 들으니 걱정되어 통분함을 이길 길이 없다. 우후가 빚진 물건을 여러 장수에게 보냈다. 원식, 원전이 와서 상경한다고 보고했다. 면천 공문 한 장을 원식이 남해에게 쇠붙이를 바치고서 받아갔다. 날이 저물어 막사로 내려왔다. 4일 아침밥을 먹은 뒤에 순천부사 우조방장을 불러 이야기했다. 저녁나절에 본영 전선 거북함이 들어왔다. 조카 봉과 이설, 이열량, 이상록 등이 강돌천을 데리고 왔다. 동궁의 달본을 가지고 내려왔다. 우찬성 정탁의 편지도 왔다. 각 관포에 공문을 써 보냈다. 순천에서 와서 보고하기를 무군사의 공문에 따른 순찰사의 공문에는 진중에서 시험을 보게 하는 장달을 올린 것이 몹시 나쁘니까 그 허물을 캐물어야 한다고 했다. 참으로 우습다. 조카 봉이 오는 편에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는 소식을 가져오니 기쁘고도 다행이다. 초 5일 꿈에 좋은 말을 타고 바위가 첩첩인 산마루로 올라가니 아름다운 산봉우리가 동서로 뻗쳐 있고 산마루 위에는 평평한 곳이 있기로 거기에 자리 잡으려다가 깨었다. 무슨 징조인지 모르겠다. 또 어떤 미인이 홀로 앉아 손짓을 하는데 나는 소매를 뿌리치고 응하지 않았으니 우스웠다. 아침에 군기시에서 받아온 흑각궁 100장을 낱낱이 헤아려 서명하고 화피 89장도 세마여 서명했다. 발포만 후 우수사의 우후가 와서 보고 같이 식사했다. 저녁나절에 활터 정자로 올라가서 순창과 광주 생리들의 죄를 벌주었다. 우조방장 및 우우후, 여도만호 등은 활을 쏘았다. 원수 권율의 회답 공문이 왔는데 유격 심유경이 벌써 화친을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간사한 꾀와 교묘한 계책을 헤아릴 수 없다. 전에도 놈들의 꾀에 빠졌었는데 또 이처럼 빠지려 드니
한탄스럽다. 저녁에 날씨가 찌는 것 같아 마치 초여름 같다. 밤 9시에 비가 내렸다. 6일 순천부사 조방장, 웅청현감, 사도첨사가 와서 봤다. 어두울 무렵 흥양에서 김방제가 왔다. 누르고 향기로운 것을 30개 가져왔는데 새로 캔 것 같았다. 7일 아침에 우 조방장이 와서 보고 또 부지휘선에 타고 싶다고 했다. 어머니와 홍군우, 이숙도, 강인중 등에게 문안 편지를 조카 분이 가는 편에 붙였다. 조카 봉은 분과 같이 떠나는데 봉은 나주로 가고 분은 온양으로 갔다. 마음이 섭섭하다. 각 배에 솥장 200여 장을 처리하여 나누어 주었다. 고성현령이 보고하기를 적선 50여 척이 춘원포에 이르렀다고 했다. 삼천포 권관과 가배량 권관 제만춘이 와서 서울 소식을 말했다. 이 경복을 격군 붙잡아 올 일로 내보냈다. 오늘 군대를 개편하고 격군을 각 배에 옮겨 태웠다. 방답첨사에게 죄인을 잡아오라고 전령했다. 나간 군수의 편지가 왔는데 새 군수 김준계가 내려왔다고 하므로 그에게도 붙잡아오라고 전령했다. 보성의 전선 2척이 들어왔다. 소비포 권관이 와서 봤다. 8일 새바람이 세게 불고 날씨는 몹시 추워 무척 걱정된다. 봉과 분 등이 배를 타고 떠났으니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았다. 아침에 순천 부사가 와서 말하기를 고성 땅 소소포에 적선 50여 척이 들어왔다고 했다. 그래서 곧 제만춘을 불러 지형이 편리한지를 물었다. 저녁 나절에 활터 정자로 올라가 공문을 보고 공문을 써 보냈다. 경상우병사의 군관이 편지를 가져와서 저희 장수 방지기를 면천하는 일을 말했다. 진주의 필안에 있는 전좌랑 이유함이 와서 이야기하고서 저녁에 돌아왔다. 바다에 달이 밝아 잠이 오지 않는다. 순천부사와 우 조방장이 와서 이야기하다가 밤 10시쯤에 헤어졌다. 변존서가 당포에 가서 꿩 7마리를 사냥해왔다. 9일 새벽에 우후가 배 2~3척을 거느리고 소비포 뒤쪽에 띠풀을 베러 나갔다. 아침에 고성 현령이 왔다. 돼지머리도 가져왔다. 그 편에 당항포에 적선이 드나들었는지를 물었다. 또 백성들이 굶어서 서로 잡아먹는다고 하니 앞으로 어찌하면 살 수 있을 것인지도 물었다. 저녁 나절에 활터 정자로 올라가 활 10순을 쏘았다. 이유함이 왔다가 돌아가겠다고 하므로 그의 차를 물으니 여실이라 했다. 순천부사 우조방장, 우후, 사도첨사, 여도만호, 녹도만호, 강진현감, 사천현감, 하동현감, 소비포 권관도 왔다. 저물 무렵에 보성 군수가 들어왔다. 무 군사의 편지를 가져왔는데 시위할 긴 창을 수십 자루를 만들어 보내라는 것이었다. 이날 동궁이 문책하는 데 대한 답을 써 보냈다. 10일 오후에 조방장과 순천부사가 와서 저녁 때까지 이야기하며 적을 토벌할 일을 논의했다. 11일 아침에 미조왕 첨사가 왔다. 술 석잔을 권하고서 보냈다. 종사관에 공문 3통을 써 보냈다. 식사를 한 뒤에 활터 정자로 올라가니 경상우수사 원균이 와서 봤다. 술 10잔을 마시니 취하여 미친 말을 많이 했다. 우습다. 우 조방장도 왔다. 같이 취했다. 저물어서 활 3순을 쏘았다. 12일 이른 아침에 본영 탐우선이 들어왔는데
조카 분의 편지에 선전관 송경령이 수군을 살펴볼 일로 들어온다는 것이었다. 오전 10시쯤에 적도로 진을 옮겼다. 오후 2시쯤엔 선전관이 진에 도착했다. 임금의 분부 2통과 비밀문서 1통, 모두 3통을 가지고 왔는데 한 통에는 명나라 군사 10만 명과 은 300량이 온다고 하였고 한 통에는 흉적들의 뜻이 호남 지방에 있으니 힘을 다하여 파수보며 형세를 보아 무찌르라. 비밀 문서에는 1년이 지나도록 해상에서 근로하는 것을 임금님께서 잊지 못하니 공로를 세운 장병들이 아직도 상을 받지 못한 자가 있거든 적어 올리라는 것이었다. 또 그에게서 서울에서 여러 가지 소식과 역적들의 일을 들었다. 영의정 류성룡의 편지도 왔다. 임금님께서 밤낮으로 근심하며 분주하시다니 감개무량하다. 13일 아침에 영의정에게 회답 편지를 썼다. 식사를 한 뒤에 선전관을 불러 다시 이야기했다. 저녁 나절에 작별을 하고서는 종일 배에 머물렀다. 오후 4시쯤에 소비포 만호, 사량 만호, 영등포 만호가 왔다. 오후 6시쯤에 첫 나발을 불자 출항하여 한산도로 돌아올 때 경상우수사의 군관 제홍록이 삼봉에서 와서 말하기를 적선 8척이 들어와 춘원포에 정박하였으므로 들이칠만하다고 했다. 그래서 곧 나대용을 경상우수사 원균에게 보내어 상의케 하면서 전하게 한 말은 작은 이익을 보고 들이치다가 큰 이익을 이루지 못할 우려가 있으니 아직 가만히 두었다가 다시 적선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 기회를 엿보아서 무찔러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조왕 첨사, 순천부사, 조방장이 왔다가 밤이 깊어서야 돌아갔다. 14일 경상도의 남해, 하동, 사천, 고성 등지에는 송희립, 변존서, 류황, 노윤발 등을, 우도에는 변유헌, 나대옹 등을 점검하여 내어보냈다. 본영 군량미 20섬을 실어왔다. 정종, 배춘복도 왔다. 방답첨사와 첨지 배경남이 왔다. 장원춘을 천민에서 면하게 하는 공문을 만들어 주었다. 흥양 현감이 들어왔다. 15일 새벽에 거북함 2척과 보성의 배 1척을 멍에나무 치는 곳으로 가서 초저녁에 실어오게 했다. 아침밥을 먹은 뒤에 활터 정자로 올라가서 좌조방장에 늦게 온 죄를 신문했다. 흥양배의 부정을 조사해보니 허술한 일이 많았다. 순천부사 우조방장, 우수사의 우후, 발포만호, 여도만호, 강진현감 등 함께 와서 활을 쏘았다. 날이 저물 때에 순찰사의 공문 내용에 조도어사 박홍로의 계본에서 순천, 광양, 두치 등지에 복병을 두고 파수보게 해달라는 주문을 바친 바 수군과 수령을 아울러 이동시키는 일이 합당하지 않다는 대답이 내려왔다는 공문이 내려왔다. 16일 아침에 흥양 현감 순천부사가 왔다. 흥양이 암행어사의 비밀 장계 초안을 가져왔는데 임실현감 이몽상, 무장현감 이충길, 영암군수 김성원, 나간군수 신호를 파면하고 순천에는 탐관오리의 우두머리를 논란하고 나머지 담양부사, 진원현감, 나주목사, 장성부사, 창평현령 배규항 등의 수령의 악행은 덮어주고 포상하도록 상신한다. 임금을 속임이 여기까지 이르니 나란 일이 이러고서야 매사가 잘 될 수가 없다. 우러러 탄식할 뿐이다. 또 그 가운데에는 수군 가족에 대한 징발과 내 장정 속에서 두 장정이 전쟁에 나가야 한다는 일을 심히 비난하였으니 암행어사 류몽이는 나라의 위급함은 생각하지도 않고
쓸데없이 눈앞의 임시방편의 일에만 힘쓰고 있다. 남쪽 지방의 종작 없는 말만 듣고서 나라를 그르치는 교활하고 간사한 말이 악무목에 대한 진회의 짓거리와 다를 바가 없다. 나라를 위하여 심히 통탄할 일이다. 저녁 나절에 활터 정자로 올라가 순천부사, 흥양현감, 우조방장, 우수사 우후, 사도첨사, 발포만호, 여도만호, 녹도만호, 강진현감, 광양현감 등과 활 12순을 쏘았다. 순천 감목관이 지내왔다가 돌아갔다. 우수사가 당포에 이르렀다고 했다. 17일. 따뜻하기가 초여름 같다. 아침에 지휘선에 연기 그을리는 일 때문에 아침에 활터 정자로 올라가 각 처에 공문을 써 보냈다. 오전 10시쯤에 우수사가 들어왔다. 우두머리 군관 정홍수와 도훈도를 군령으로 곤장 90대를 쳤다. 이홍명 및 이미진의 손자도 왔다. 대로 총통을 만들어 왔기에 시험으로 쏘아보니 소리는 비슷한데 별로 쓰일 데가 없다. 우습다. 우수사가 거느린 전선이 다만 20척이니 더욱 한스럽다. 순천부사 우조방장이 와서 활 5순을 쏘았다. 18일. 아침에 배첨지가 왔다. 가리포, 이응표도 왔다. 식사를 한 뒤에 활터 정자로 올라가 해남 현감 위대기에게 명령을 거역한 죄를 벌주었다. 우도의 여러 장수들이 와서 아련한 뒤에 활 2어순을 쏘았다. 오후에 우수사가 왔다. 때마침 수사 원균이 와서 심하게 취했기 때문에 한두 번밖에 못했다. 19일. 활터 정자에 올라가 혼자 앉아있는데 우조방장과 순천부사가 오고 이홍명도 왔다. 조금 있다가 손충갑이 왔다고 보고하기에 불러들여서 그 외적을 토벌하던 일을 물었더니 감개스러움을 이길 길이 없다. 종일 이야기했다. 저물어서 숙소로 내려왔다. 변존서가 본영으로 갔다. 20일. 몸이 불편하여 종일 나가지 않았다. 우조방장과 첨지 배경남이 와서 이야기했다. 우리 우수사 영감의 배에 갔다가 몹시 취해서 돌아왔다. 21일. 몸이 몹시 불편하여 종일 신음했다. 순천부사와 우조방장 어영담 영감이 와서 견내량에 복병한 곳을 가서 살펴봤더라고 보고했다. 오후 6시쯤에 벽방에 척후장이 와서 구하역 앞바다에 외선 8척이 와서 대었다고 했다. 그래서 배에서 내려 삼도에 전령하기를 진격할 약속을 내리고서 원균의 군관 재홍록의 보고가 오기를 기다렸다. 22일. 밤 1시가 막 넘자 재홍록이 와서 말하는데 외선 10척은 구화역에 이르렀고 6척은 춘원포에 이르렀다고 했다. 또 이미 날이 새어 미처 따라잡지 못했다고 하므로 다시 정찰이나 하라고 명령하고서 보냈다. 28일. 아침에 활터 정자로 올라가 종사관과 종일 이야기했다. 장흥부사가 들어왔다. 우수사를 처벌했다. 29일. 아침에 종사관과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전별의 술을 마시며 종일 이야기했다. 장흥부사도 함께했다. 벽방의 척후장 제한국의 긴급 보고 내용에 적선 16척이 소소포로 들어왔다고 하므로 각 도에 전령하여 알리도록 했다. 가보년 3월 초 1일. 망권리를 드렸다. 활터 정자로 곧바로 올라가 건모포 만호에게 캐묻고서 만호에게 곤장치고 도훈도를 처형했다. 종사관이 돌아왔다. 막 어두울 역해 출항하려 할 때 벽방 척후장 제한국이 보고하기를 외선이 이미 도망가 버렸다고 했다.
그래서 그만두었다. 초저녁에 장흥의 2호선이 실수로 불을 내어 다 타버렸다. 초 2일 아침에 방답, 순천, 우 조방장이 왔다. 저녁 나절에 활터 정자로 올라가 좌 조방장, 우 조방장, 순천 부사, 방답 첨사와 활을 쏘았다. 이날 저녁에 장흥이 와서 이야기했다. 초저녁에 강진에 모종으로 쌓아둔 곳에 실수로 불을 내어 모두 다 타버렸다. 초 3일 아침에 전문을 절하여 보내고 곧 활터 정자에 앉았다. 경상우후 이의득이 와서 말하기를 수군이 많아 잡아오지 못했다고 그의 수사 원균에게서 매를 맞고 또 발바닥까지 맞을 뻔했다고 하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오후 6시쯤에 벽방 척후장이 보고한 내용에 외선 6척이 오리량, 당항포 등지에 정박해 있다고 한다. 그래서 곧 배를 소집시키라고 전령하고 대군을 흉도 앞바다에 진치고 정예선 30척을 우 조방장이 거느리고 적을 무찌르도록 했다. 초저녁에 배를 움직여 지도에 이르렀다가 새벽 2시쯤에 출항했다. 초 4일 밤 2시쯤에 출항했다. 진해 앞바다에 이르러 외선 6척을 뒤쫓아 잡아 불태워버렸고 돛섬에서 2척을 불태워버렸다. 또 소소강에 14척이 들어왔다고 하므로 조방장과 경상우수사 원균에게 나가 토벌하도록 전령했다. 고성 땅 아잠포에서 진을 치고 밤을 지냈다. 초 5일 겸사복 윤붕을 당항포로 보내어 적선을 쳐부수고 불태웠는지를 탐문케 하였더니 우 조방장 어영담이 긴급 보고한 내용에 적들이 우리 군사들의 위험을 겁내어 밤을 틈타 도망했으므로 빈 배 17척을 모조리 불태워버렸다고 했다. 경상 우수사의 보고도 같은 내용이었다. 우수사가 와서 볼 적에 비가 많이 퍼붓고 바람도 몹시 불었다. 바로 자기 배로 돌아갔다. 이날 아침 순변사에게서도 토벌을 독려하는 공문이 왔다. 우 조방장과 순천, 방답, 배첨사도 와서 서로 이야기하는 동안에 경상우수사 원균이 배에 이르자 여러 장수들은 각각 돌아갔다. 저녁에 광양에 새 배가 들어왔다. 초 6일 새벽에 망군이 보니 적선 40척 남짓이 청슬로 건넜다고 했다. 당항포 외선 21척은 모조리 불태워버렸다고 긴급 보고를 했다. 저녁 나절에 거제로 향하는데 맞바람이 불어 간신히 흉도에 도착하니 남해 현감이 보고하되 명나라 군사 2명과 외놈 8명이 패문을 가지고 왔기에 그 패문과 명나라 군사 2명을 보낸다고 했다. 그 패문을 가져다 보니 명나라 도사부 담종이니 적을 치지 말라는 것이다. 나는 몸이 몹시 괴로워서 앉거나 눕기조차 불편했다. 저녁에 우수사 이역기와 함께 명나라 군사를 만나보고서 보냈다. 초 7일 몸이 극도로 불편하여 꼼짝하기조차 어렵다. 그래서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패문을 지어라고 하였더니 지어놓은 글이 꼴이 아니다. 또 경상우수사 원균이 손의갑으로 하여금 작성했는데도 그것마저 못마땅하다. 나는 억지로 일어나 앉아 글을 짓고 정사립에게 이를 쓰게 하여 보냈다. 오후 2시쯤에 출항하여 밤 10시쯤 한산도 진중에 이르렀다. 초 8일 병세는 별로 차도가 없다. 기운이 더욱 축이 나서 종일 아팠다. 초 9일 기운이 좀 나은 듯 하므로 따뜻한 방으로 옮겨 누웠다. 아프긴 해도 다른 증세는 없다. 초 10일 병세는 차츰 나아지는 것 같은데 열기는 치올라 그저 찬 것만 마시고 싶은 생각뿐이다. 저녁에 비가 내리더니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11일 어두울 무렵에는 개었다. 병세가 아주 많이 나아졌고 열도 또한 내리니 참으로 다행이다. 12일 몸이 매우 불편하다. 영의정에게 편지를 썼다. 장계를 정서하는 일을 마쳤다는 말을 들었다. 13일 아침에 장계를 봉해에 올렸다. 몸은 차츰 나아지는 것 같으나 기력이 매우 고달프다. 그대로 회와 송두남을 내어 보냈다. 오후에 원균 수사가 왔다. 그의 잘못된 일을 말했다. 그래서 장계를 도로 가져와서 원사진과 이응원 등 거짓으로 외인 노릇한 놈을 목잘라 바친 일을 고쳐서 보냈다. 14일 몸은 나은 듯하지만 머리가 무겁고 기분이 좋지 않다. 소문에 충청 수사가 이미 신장에 왔다고 한다. 종일 몸이 불편했다. 15일 미조항 첨사가 돌아갔다. 종일 신음했다. 16일 몸이 매우 불편하다. 우수사가 와서 봤다. 충청 수사가 전선 9척을 거느리고 진에 이르렀다. 17일 몸이 회복되지 않는다. 변유헌은 본영으로 돌아가고 순천도 돌아갔다. 해남 현감은 새 현감과 교대하는 일로 나가고 황득중 등은 복병에 관한 일로 거제도로 갔다. 탐우선이 들어왔다. 18일 몸이 몹시 불쾌하다. 남해 현감 기효근, 보성군수 김득광, 소비포 권관 이영남, 정량첨사 고여우가 와서 봤다. 기효근은 파종 때문에 돌아갔다. 보성군수는 말을 하려 했다가 사정을 말하지 않고 돌아갔다. 나간 유의장과 향소 등을 잡아 가두었다. 19일 몸이 불편하여 종일 신음했다. 20일 몸이 불편하다. 21일 몸이 불편하다. 명단을 작성하는 관리로 여도만호, 남도포만호, 소비포 권관 이영남을 뽑아 담당시켰다. 22일 몸이 약간 나아진 것 같다. 원수의 공문이 왔는데 명나라 지휘 담종인의 자문과 외장의 서계를 조파총이 가지고 간다고 하였다. 23일 기운이 여전히 불쾌하다. 방답첨사 흥양현감 조방장이 와서 봤다. 견내량이 미역 53동을 캐어왔다. 발포만호도 와서 봤다. 24일 몸이 조금 나아진 것 같다. 미역 60동을 캐왔다. 정사립이 외놈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왔다. 25일 흥양현감과 보성군수가 나갔다. 사로잡혔던 아이가 외 진중에서 명나라 장수에 가지고 왔던 차인데 흥양으로 보냈다. 저녁나절에 활터 정자에 올라갔는데 몸이 몹시 불편하여 일찍 숙소로 내려왔다. 저녁에 아우 여필, 아들 회, 변존서, 신경황이 와서 어머니 안부를 자세히 들었다. 다만 선산이 모두 산불에 탔는데 아무도 끄지 못했다고 한다. 몹시 가슴 아프다. 26일 따뜻하기가 여름 날씨 같다. 조방장 방답첨사가 와서 봤다. 발포만호가 휴가를 받아 돌아갔다. 저녁나절에 마량첨사, 사량만호, 사도첨사, 소비포가 아울러 와서 봤다. 경상 우후 영등포만호도 왔다가 창신도로 돌아가겠다고 한다. 27일 우수사가 와서 봤다. 몸이 좀 나은 것 같다. 초저녁엔 비가 왔다. 봉이 저녁에 몸이 몹시 불편하다고 한다. 28일
조카 봉의 병세가 더 악화되었다. 몹시도 걱정된다. 29일 탐우선이 들어와서 어머니께서 편안하시다고 하였다. 웅천현감, 하동현감, 소비포 권관 등이 와서 봤다. 장흥부사, 방답첨사도 와서 봤다. 저녁에 여필과 봉이 같이 돌아갔다. 봉은 중병이 들어 돌아갔으니 밤새도록 걱정으로 세웠다. 30일 식사를 한 뒤에 활터 정자로 올라가 충청군관 도훈도를 처벌하고 나간 유위장 도병방 등을 처벌했다. 저녁 나절에 삼가 현감 고상안이 와서 봤다. 저녁에야 숙소로 내려왔다. 가보년 4월 초 1일 매일 먹는 밥인데도 밥을 먹지 못했다. 장흥부사, 진도군수, 녹도만호가 여제를 지내려고 아뢰고 돌아갔다. 충청수사가 와서 봤다. 아침밥을 먹은 뒤에 활터 정자로 올라갔다. 삼가 현감과 충청수사와 같이 종일 이야기했다. 조카 해가 들어왔다. 초 3일 오늘 여제를 지냈다. 삼도의 군사들에게 술 1,080동이를 먹였다. 우수사와 충청수사도 같이 앉아 군사들에게 먹였다. 날이 저물어서야 숙소로 내려왔다. 초 4일 아침에 원수의 군관 송흥득과 변홍달이 새로 급제한 홍패를 가지고 왔다. 경상우병사의 군관 박창령의 아들 박의영이 와서 그의 장수의 안부를 전했다. 식사를 한 뒤에 삼가 현감이 왔다. 저녁 나절에 활터 정자로 올라가니 장흥부사가 술과 음식을 가지고 와서 종일 오손도손 이야기하였다. 초 5일 새벽에 최천보가 죽었다. 초 6일 별시를 보는 시험 장소를 개설하였다. 시험관은 나와 우수사, 충청수사요. 참시관은 장흥부사, 고성현령, 삼가현감, 웅천현감을 시험을 감독하게 하였다. 초 7일 일찍 모여 시험을 받았다. 초 9일 시험을 마치고 방을 내어 붙였다. 큰 비가 왔다. 조방장 어영담이 세상을 떠났다. 통탄함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으랴. 초 10일 순무어사 서성이 지내온다는 기별이 먼저 왔다. 11일 순무어사가 들어온다고 한다. 그래서 문안하는 배를 내어보냈다. 12일 순무어사 서성이 내 배에 와서 이야기했다. 우수사, 경상수사, 충청수사가 함께 왔다. 술이 세순배 돌자 경상수사 원규는 짐짓 술 취한 척하고 미친 듯이 날뛰며 억지 소리를 해대니 순무어사도 무척 괴이쩍어했다. 삼가 현감이 돌아갔다. 13일 순무어사가 전쟁 연습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죽도바다 가운데로 나가서 연습했다. 선전관 원사표, 금오랑 김재남이 충청수사를 잡아갈 일로 왔다. 14일 김재남과 함께 자세한 말을 했다. 저녁 나절에 순무어사의 배로 가서 군사 기밀을 자세히 의논했다. 잠시 후에 우수사가 오고 순천부사, 방답첨사, 사도첨사도 아울러 왔다. 나는 하직하고 배로 돌아왔다. 15일 충청수사가 선전관, 금오랑, 우수사와 함께 왔다. 충청수사 우경, 구사직과 작별했다. 16일 아침밥을 먹은 뒤에 활터 정자로 올라갔다. 밀려 쌓인 공문을 처리하여 보냈다. 경상수사의 군관 고경운과 도훈도 및
변고에 대비하는 생리, 영리를 잡아다가 지휘에 응하지 않고 적변도 빨리 보고하지 않은 죄로 곤장을 쳤다. 저녁에 송두남이 서울에서 내려왔다. 장계에 따라 낱낱이 하교한 대로 시행했다. 17일 저녁 나절에 활터 정자로 올라가서 공문을 처리하여 보냈다. 우수사가 와서 봤다. 거제 현령이 급히 와서 보고한 내용에 외선 100여 척이 본토에서 처음 나와서 절영도로 향한다고 했다. 저물 무렵에 거제에 살다가 사로잡혔던 남녀 16명이 도망하여 돌아왔다. 18일 새벽에 도망쳐 돌아온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적정을 자세히 물으니 대마도 평의지는 웅천 땅 이밤에 있고 평행장은 웅포에 있다고 한다. 충청도 신임수사, 순천부사 및 우수사 우후가 왔다. 저녁 나절에 거제 현령도 왔다. 저녁에 비가 내리더니 밤새도록 세차게 왔다. 19일 첨지 김경로가 원수부에 와서 적을 토벌할 대책을 논의하고서 그대로 한 배에서 잤다. 20일 우수사, 충청수사, 장흥부사, 마량첨사가 와서 바둑을 두고 군사에 관한 일도 의논했다. 21일 혼자 봉창 아래 앉아 있어도 저녁 내 아무도 오지 않았다. 방답첨사가 충청수사로 되어 중기를 수정하는 일로 아뢰고 돌아갔다. 저녁에 김성숙과 곤양의 이광학이 와서 봤다. 저물녘에 흥양이 들어왔다. 본영 탐우선도 왔는데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고 했다. 참으로 다행이다. 22일 바람이 시원하여 가을 날씨 같다. 첨지 김경로가 다시 돌아왔다. 장계를 봉하고 또 조총을 동궁에게 줄 긴 창과 더불어 봉해 올렸다. 장흥부사가 왔다. 저녁에 흥양현감도 왔다. 23일 아침에 순천부사 흥양현감이 왔다. 저녁 나절에 곤양군수 이광학이 술을 가지고 왔다. 장흥부사도 왔다. 임치첨사도 같이 왔다. 곤양이 몹시 취해서 미친 소리를 마구 해대니 우습다. 나도 잠깐 취했다. 24일 아침에 서울 편지를 썼다. 저녁 나절에 영암군수 마량첨사가 와서 봤다. 순천부사가 아뢰고 돌아갔다. 각 항목의 장계를 봉해 보냈다. 경상우 수사가 있는 곳에 순찰사 종사관이 왔다고 한다. 25일 꼭두 새벽부터 몸이 불편하여 종일 괴로워했다. 아침에 보성군수가 와서 봤다. 밤새도록 앉아서 알았다. 26일 통증이 극히 심하여 거의 인사불성이 되었다. 곤양군수가 아뢰고 돌아갔다. 28일 기력과 아픈 증세가 많이 덜했다. 경상수사와 좌랑 이유함이 와서 봤다. 울이 들어왔다. 29일 기운이 상쾌해진 것 같다. 아들 면이 들어왔다. 곧 고을의 종 넷과 관의 종이 들어왔다. 오늘 우도에서 삼도의 군사들에게 술을 먹였다. 가보년 5월 초 1일 아침밥을 먹은 뒤에 활터 정자의 방에 올라가니 날씨가 무척 맑고 시원했다. 종일 땀이 비 오듯이 흐르더니 좀 나아진 것 같다. 아침에 아들 면과 집안 계집종 넷, 관 계집종 4명이 병을 간호하러 들어왔다. 덕이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내일 돌려보내라고 일렀다. 초 2일 새벽에 회는 계집종 등과 더불어
어머니 생신에 상 차려드릴 일로 돌아갔다. 우수사, 흥양현감, 사도첨사, 소근첨사가 와서 봤다. 몸이 차츰 나아져 갔다. 초 3일, 흥양현감이 휴가를 얻어 돌아갔다. 저녁 나절에 장흥부사와 발포만호가 와서 봤다. 군량 명세서와 공명고신 300여 장과 임금의 분부 2통이 내려왔다. 초 4일, 경상우수사의 군관이 와서 고하기를 외적 3명이 중선을 타고 추도에 온 것을 만나 잡아왔다고 했다. 이를 추문한 뒤에 압송할 일로 일러 보냈다. 저녁에 공대원에게 물으니 외적들이 바람을 따라 배를 몰고 본토로 향하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회오리 바람을 만나 배를 조종할 수가 없어 떠다니다가 이 섬에 닿은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간사한 사람의 말이니 믿을 수 없다. 이설 이상록이 돌아갔다. 본영 탐우선이 들어왔다. 초 5일, 지붕이 세 겹이나 말리어 조각조각 높이 날려가고 빛발은 3대 같이 내려 몸을 가누지 못했다. 우습다. 사도첨사가 와서 문안하고 돌아갔다. 큰 비바람이 오후 2시쯤에야 조금 멈추었다. 발포만호가 떡을 만들어 보내왔다. 탐우선이 들어왔다. 어머니가 평안하심을 알았으니 참으로 다행이다. 초 6일, 사도, 보성, 나간, 소근 등이 와서 봤다. 오후에 경상수사 원균이 외놈 3명을 잡아왔기에 문초를 해보니 이랬다 저랬다 10,000번이나 속임으로 수사 원균으로 하여금 목을 베고 보고케 했다. 우수사도 왔다. 술을 3순배 돌렸다가 상을 물리고 돌아갔다. 7일, 기운이 편안한 것 같다. 16군데에 침을 맞았다. 8일, 원수의 군관 변흥각이 원수의 공문과 장계 초봉과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다. 수군을 거제로 진격시켜 적이 무서워 도망가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경상수사와 전라우수사를 불러 의논했다. 충청수사가 들어왔다. 밤에 큰 비가 왔다. 9일, 홀로 빈 정자에 앉았으니 온갖 생각이 가슴에 치밀어 마음이 어지러웠다. 어찌 다 말할 수 있으랴. 정신이 아득하여 술 취한 듯 꿈속인 듯 멍청한 것도 같고 미친 것 같기도 했다. 10일,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멀리 바라보니 우리의 많은 배들이 바다에 가득 차 있다. 적이 비록 쳐들어온다 해도 섬멸할 만하다. 저녁 나절에 우우후와 충청수사가 와서 2 사람이 장기를 두었다. 원수의 군관 변흥각도 같이 점심을 먹었다. 보성군수가 저물 무렵에 왔다. 비가 종일 거치지 않았다. 아들 회가 바다로 나간 것이 걱정된다. 소비포권관이 약품을 보내왔다. 11일, 3월부터 밀려 쌓인 공문을 낱낱이 적어서 내려주었다. 저녁에 나간 군수가 와서 이야기했다. 큰 비가 퍼붓듯이 내려 밤낮으로 그치지 않았다. 13일, 이날 건모포 만호의 보고에 경상우수사 소속의 보자기들이 격군을 싣고 도망가다가 현장에서 붙들렸는데 많은 보자기들이 원수사가 있는 곳에 숨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사복들을 보내어 잡아오게 하였더니 원균 수사가 도리어 사복들을 묶어서 가두었다고 한다. 그래서 군관 노윤발을 보내 이를 풀어주게 했다. 밤 10시쯤에 비가 왔다. 14일, 충청수사, 나간군수, 임치현감,
목포만호 등이 와서 봤다. 영리에게 시켜 종정도를 그렸다. 15일 아전에게 시켜 종정도를 그렸다. 16일 저녁에는 큰 비가 밤새도록 내려 지붕이 새어 마른 데가 없다. 각 배의 사람들이 거처가 매우 괴로울 것이 염려된다. 곤양군수가 편지를 보내고 겸하여 사명당 유정이 진 안으로 왕래하면서 문답한 초기를 보내왔기로 보니 분통함을 이길 길이 없다. 17일 바다의 안개가 캄캄하여 눈앞을 분간할 수 없는데 저녁 내 그치지 않았다. 19일 마음이 몹시 상쾌했다. 아들 회와 면과 계집종 등이 돌아갔다. 그때 바람이 순탄치 않았다. 이날 송희립과 회가 같이 창량에 가서 노루를 잡을 적에 비바람이 몹시 일고 구름과 안개가 사방에 자욱했다. 초저녁에 돌아왔는데도 활짝 거치지 않았다. 20일 온종일 홀로 앉았으니 온갖 생각이 가슴을 치민다. 호남의 관찰사들이 나라를 쳐버리는 것에 더 많이 유감스럽다. 21일 웅천현감 소비포 권관이 와서 종정도를 했다. 거제 장문포에서 적에게 사로잡혔던 변사안이 도망쳐와서 하는 말이 적의 형세는 그리 대단하지 않다고 했다. 센 바람이 밤낮으로 불었다. 22일 29일이 장모의 제삿날이다. 아들 회와 면을 내보냈다. 계집종들도 내보냈다. 순찰사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또 순변사에게도 편지를 보냈다. 황득중, 박주하, 오수 등은 격군을 잡아올 일로 내보냈다. 23일 저녁 나절에 해남 현감이 와서 술과 안주를 바침으로 충청 수사를 청하여 왔다. 밤 10시쯤에 헤어졌다. 24일 웅천 소비포가 와서 종정도를 놀았다. 해남도 왔다. 오후에 우수사와 충청수사가 와서 종일 이야기했다. 구사직에 대한 장계를 가져갔던 진무가 들어왔다. 조카 해가 들어왔다. 25일 충청수사가 와서 이야기하고서 돌아갔다. 소비포도 왔다가 밤이 깊어서야 돌아갔다. 비가 조금도 그치지 않으니 전쟁하는 군사들의 마음이야 오죽 답답하랴. 조카 해가 돌아갔다. 26일 마루에 앉았는데 서쪽 벽이 무너져 있었다.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다시 쐬니 기분을 맑게 하여 무척 좋았다. 관역판을 정자 앞으로 옮겨 놓았다. 오늘 이인원과 토병 23명을 본영으로 보내어 보리를 거두어 드리라고 일러 보냈다. 27일 사도첨사가 충청수사, 발포만호, 여도만호, 녹도만호와 함께 활을 쏘았다. 이날 소비포 권관이 누워서 알았다고 했다. 28일 사도첨사, 여도만호가 와서 활을 쏘겠다고 여쭈었다. 그래서 우수사, 충청수사를 청해와서 활 쏘고 취하여 종일 이야기하다가 헤어졌다. 광양 4호선의 부정사실을 조사했다. 29일 장모의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않았다. 저녁에 진도 군수가 아뢰고 돌아갔다. 웅천현감, 거제현령, 정량첨사가 와서 보고 돌아갔다. 저물역에 정사립이 보고하는데 남의 사람이 배를 가지고 와서 순천 격군을 싣고 간다고 했다. 그래서 잡아서 가두었다. 30일 아침에 외놈들과 도망가자고 꿰인 광양 1호선 군사와 경상도 보자기 3명을 처벌했다.
경상우후가 와서 봤다. 충청수사가 왔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문장들이 당신의 하루 끝에 잠시나마 머무르며 무르익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무르익다 였습니다.